안녕하세요. 도시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연구하는 도시락의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죠. 이 아파트에서 최근에 이것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상품성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의 차별화 포인트로 또 떠오르는 이것, 바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왜 우리 삶의 이 중요한 요소가 됐는지, 또 과연 시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장점만 있는지, 단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 저는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장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설계사무소 하고 있는 건축가 임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사실 임동우 건축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깨만 스쳐도 이분은 전문가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뭐 헤어나 어떤 이 스타일링 자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야기, 아무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풍성하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스장, 입주민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스크린 골프장, 이 정도까지는 요즘에 거의 기본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단지가 좀 커지면은 수영장도 그냥 수영장이 아니에요. 인피니티 수영장 있는 아파트들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그쵸? 요즘 고급 아파트에 무조건 있다는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조식, 악기 연습실, 공유 오피스, 경기도의 아파트에는 LED 실내 체육관이 있다는 아파트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었고, 또 영화관, 어마어마한 커뮤니티 시설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그 건축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이 커뮤니티 시설 왜 만드는 걸까요? 요즘에는 이걸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대복리 시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어떤 근린주구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혹은 주거가 이제 공급돼야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잘 이루고 살겠는가, 이제 이런 계획적인 그 이야기들이 이제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여러 이제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 규모별로 이제 조금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세대다 그러면 이제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300세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500세대면 작은 도서관이나 다른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도 100세대가 있을 때는 유치원 같은 게 하나가 사실 운영도 안 되고 별로 필요가 없는 시설이지만, 이게 한 500세대가 넘어가면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이제 가는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운영도 되고 필요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적인 이제 규정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주거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신축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독서실이 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 진짜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진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적 의무화로 인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들이 거주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좀 있는 형태였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 특화 커뮤니티 시설, 요즘 같은 형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최초로 세운 아파트가 어디냐,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건축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는 법적인 사항만 지키는 게 아파트 단지의 추세였었어요. 법적인 기준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던 추세에서 특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그 유명한 2002년도에 그 팰리스. 거기서부터 이제 그 특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법적인 기준을 벗어난
뭔가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건 거죠. 중학교 때 여기 이제 부잣집 친구들이 팰리스로 엄청 이사를 가가지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자기네 아파트에 막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거기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타워팰리스를 갔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보도 듣도 못한 시설이. 와, 이게 지금 뭐 그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감도 없을 텐데 막 헬스장이 있고 막 이런 걸 무료로 이용을 한다. 그게 타워팰리스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서로 이제 경쟁하듯 또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2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된 건 거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들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약간 그 경쟁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소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 아파트 네. 전성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평면들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아파트 시행하는 그 이제 일군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이제 그 평면의 차별성은 이제 더 이상 최적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다른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급 뭐 아파트들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입주민들의 심리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저희가 왜 호캉스 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그냥 호텔에 묵으면서 뭐 이거저거 다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룸서비스 그게 먹고. 예. 되게 릴렉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게 내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장점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입주민들의 프라이드로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하신 어떤 그 뭐 우리가 타워팰리스 한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입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프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그게 꼭 사회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뭐 저기 살면 되게 편하겠다,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게 또 프라이드가 되는. 지금 시점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발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상향 평준화된 시점은 아니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에 살지 않는 네, 사람들은 이제 부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되게 빠른 편이지만 해외에서 혹시 뭐 나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 봤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소장님? 그 얼마 전에 TV에서 방송이 나왔었는데 네. 굉장히 이걸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급되는 사람 수가 다릅니다. 도시죠, 도시. 거의 도시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세대수가 엄청 많아서 아까 그 아나운서님이 사시는 데가 2000세대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공급되는 세대가 한 44,000세대 정도 돼서 사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을 잡으시려면 지금 우리나라 소도시들이 한 10만 정도 돼요. 뭐 여주나 상주 이 정도가 10만이고 종로구가 지금 인구가 12만 명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종로구보다 약간 작은 정도니까 그 정도 되는 정도의 단지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특화 커뮤니티라는 명칭을 한 시설 정도는 사실은 수요가 가능한 건 거죠. 아파트 광고를 보실 때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저 단지가 저런 시설이 우리 단지에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단지 세대수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의 어떤 수용성은 약간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운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야, 근데 아까 몇 세대요? 4만 몇 세대요? 4만 4천 세대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이제 준공된 파크포레 뭐 입주도 시작을 했고요. 그죠? 12,000세대? 네네. 그래서 뭐 85개 동인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도 한 3배, 거의 4배 가까이 규모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워터파크가 들어올 수 있다. 놀이공원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면 또 들어올 만하지. 종로에 뭐 그냥 놀이공원 짓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좀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뭐랄까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그 아파트 단지 내로 아예 이제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끔 시스템화가 돼 있고 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게끔 좀 막아놓은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좀 뭔가 단지 안에서는 이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입주민들끼리 교류나 뭐 이용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제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 바깥쪽과는 좀 이제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사회 요구, 사회 변화 이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근본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갖는 이제 장점들은 뭐 많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극복해야 되는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지 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 단지에서 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아파트의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전에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뭐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뭘 한다 그래가지고 애랑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거의 게이트를 한 4개를 통과해야 거기 그 놀이터에 갈 수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의 역사가 이제 뭐 꽤 이제 한 5, 60년 흘렀지만 점점 폐쇄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이제 그 경향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시설마저 좀 더 그 폐쇄성을 증가시키고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설사 개방됐다고 해도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아까 아나운서님이나 건축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거의 커뮤니티가 원래는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커뮤니티라는 거는 공동체거든요. 사회 공동체를 네, 말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은 공동체의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민들이 누리는 시설.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없이 시설하고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공급된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인 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드린 대로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들어가 있는 입주민의 사태에도 수요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특화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나는 아이가 없어서 나는 사실상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관리비는 내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내가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나라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 거고. 시설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운영관리라는 측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형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특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적인 그런 시장 경제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는 지금은 뭐 우리가 인피니티 풀 너무 좋아요.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사실 뭐 20, 30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주체적으로 그러면 바꾸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요구 사항들을 들어서 바꿔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스케이트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변화를 좀 갈 시대에 발맞춰서. 그럼요. 그것도 다 돈이고 한데 지금 당장에도 우리 애가 공부방 이용 안 하는데 내가 그거 돈 내야 돼? 가지고 갈등이 있을 텐데 그렇게 크게 바꿀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떤 입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전문 운용사들이 이제 그 어떤 들어오면 여러 커뮤니티 시설들이 그냥 입주 당시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속성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그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날 일이 아예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그나마 있으니까 뭐 그래도 물리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동체 간에 그래도 이제 정을 좀 느끼고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그 존재와 가치는 그래도 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아니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는 거의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양 아파트를 위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앞단에서 선두를 달리고 계속 디벨롭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공공 부분에서 이걸 보는 입장은 약간은 다른 게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은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공공에서 아주 물리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게 제 초반에 어떤 공공의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20년 지나고 나니까 약간 다른 형태의 공공의 역할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까 아나운서님이 근처에 공공 관련된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 가신다 하셨잖아요. 근처에 네. 제가 이제 지금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이제 체육센터를 최근에 지은 것 같아요. 여기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어린이들이 뭐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바글바글한데 인기가 사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단지만을 위한 게 저희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공시설들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구나 시나 그런 데서 아니면은 그 우리 동네에서 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이용하시지 않아도 밖으로 나오셔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서 내 생활권 내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생활권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잘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계속 관리는 하시기 때문에 의외로 잘만 관리해가지고 운영하면 양질의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건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사실 지역에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그 각 부처별로 굉장히 그 아이를 위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도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생활권 단위로 한 곳에 밀집하는 똑같은 효과인 건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건축가님이 사신 것 같은 저층주거지. 아파트에서 절대 공급이 안 된 저층주거지는 이러한 생활권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층주거지 다세대 다가구 주변에 있는 것들의 하드웨어는 이런 생활권을 공급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거를 발견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는 그 행정복합센터 우리 예전 동사무소라는 데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프로그램들로 저층주거지 사시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공공에서 할 역할을 생각하는 건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냐면 지금 분양 아파트에 사실 수 없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의 본연 역할일 텐데 취약계층 부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아직까지 아파트라 그런 거를 사실 수 없는 신혼부부들 같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저희의 두 번째인 건 거죠. 저희 공사에서 하는 신혼부부한테 주는 특화 매입임대 천원주택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매입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거든요. 거기들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구나 시에서 하는 그 육아 보육 관련된 거 연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거기에 특화 커뮤니티가 분양처럼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관련 제도라든지 공급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디벨롭 시키고 그것들을 외부에 있는 아까 말한 지역 커뮤니티랑 연계를 시키는 건 거죠. 저만 해도 사실 공공시설은 조금 이제 약하다. 좀 노화됐다, 노후됐다. 뭐 이런 것도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그 체육센터나 문화센터가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예약이라든지 뭐 한 달 신청 이런 게 너무 편리하길래 봤더니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보다 실제로 더 경쟁률도 세고 더 가고 싶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방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가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공공의 역할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더 큰 범위에서 어떤 생활권을 계획을 해서 꼭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이렇게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시에 이제 흩뿌려 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전체가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릭 크라이넨버그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적 인프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을 이제 쓰는데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냥 도서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미국 뉴욕에 엄청 이제 허리케인 많이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집들이 뭐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단순히 그냥 책을 보는 데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냥 시간 됐을 때 가서 예를 들어서 같이 무슨 어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냥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와서 그냥 시간 죽 때리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말씀 갑자기 중간에 드려. 제가 도서관학과 출신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맞습니다. 시작은 도서관이에요, 원래. 도서관. 예를 들면은 저도 갔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아나운서님을 마주친 거죠. 그러다가 보면 뭐 얘기하다가 어디 사세요? 뭐 이러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커뮤니티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 건축가 임동우 선생님과 또 우리 윤세영 소장님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의 장점 그리고 뭐 역사 또 생각해볼 만한 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특화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요새 근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쪽에 계신 분들은 민간 쪽 이야기를 하시고 공공 쪽에 있는 분들은 공공 쪽 이야기를 하시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참 유익하고 앞으로 주셨던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동우 건축가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일단 뭐 그 아파트 커뮤니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희가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런 질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시대로 이제 이미 접어들었구나.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또 잘 방향을 맞춰서 좀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공감하셔서 더 좋은 얘기들이 논의들이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오늘 평소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잡혀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편은 30분 만에 집 한 채가 뚝딱 지어진다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또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